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변론 10차 변론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네. 마무리가 됐고 25일 11차 변론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0차, 11차 변론은 네. 말이 변론이지 이미 8차 정도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끝난 것이다, 원래는. 그리고 9차에서 좀 보완이 됐고 네. 이건 윤석열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의 그 맥락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변론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기 윤석열 측에서 자꾸 증인 신청을 요청하니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덕수 네. 전 총리가 국무총리죠.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도움되는 얘기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저 살짝 떴잖아요. 그 홍장원이나 조지호 청장 때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자리에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 증인 신문할 때는 빠졌어요. 네, 그것도 참으로 자기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막상 증인 신문 때는 양해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예. 저는 여기서 윤석열이 무너진 인간의 한 단상이다. 네.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의 어떤 비논리적이고 대통령으로서의 궁색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네. 이미 실존적으로 무너졌다. 아, 이게 중요하네요. 실존적으로 무너졌다. 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뭐 항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상황이다. 아하. 그래서 또 지난 그 9차 때는 오다가 되돌아가기도 하고 왔다가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구치소로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도 무너진 모습입니까? 네, 우왕좌왕. 아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불안의 표출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단계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분노의 5단계 중에 이제 2단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현실 부정. 그러다가 다음 단계로 오는 게 체념이거든요. 아, 지금 체념하고. 그 경계선 문턱까지 온 거예요. 현실 부정과 체념 사이쯤에 있다. 예. 아, 본인도 어떤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직감하고. 예측하고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현실 감각이 오는 거거든요. 아, 이제 예. 이제껏 만약에 내가 이거 기각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거 잘못되면 내가 탄핵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선에 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념 다음에는 이제 그 단계는 타협이거든요. 타협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예. 지금은 현실 부정에서 체념 단계로 이행하는 네. 이런 단계다 이제 알코올 금단 증세도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술하고도 관계돼 있다. 예, 왜냐하면은 예. 갑자기 저렇게 끊었을 때 굉장히 이 불안해지고 예. 중추신경계가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게 이 금단 증세의 현상이거든요. 그것도 왔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도 못 보고 네. 여러 가지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단계. 아하. 예, 전 그렇게 봐요. 지금 오랫동안 지금 구금이 되긴 됐었습니다. 본인 인생에서 거의 처음이기도 하고 네. 술도 못 먹겠죠. 글쎄 몰래 먹었나? 약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뭐 그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치료소 같은 데 가면은 네.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금단 증세에 거의 미친다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술 얘기했다가 지금 고발당합니다만은 네. 했습니다만. 고발 당했습니까? 아니 뭐 한다고 변호인단이 그러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예. 거예요. 홍장원 차장한테 술 마신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그 얘기 때문에 제가 한 거거든요. 예. 너 남이 전화로만 그렇게 술 마셨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넌 술 안 마셨냐 혹시? 그러니까요. 이 얘기하니까 이때는 팔짝팔짝 뛰잖아. 네. 특히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네. 상대방한테 술 먹었다 그러면서 너 술 먹었지 이러면은 막 흥분을 하는 화가 거예요. 내고 화를 내고 이러면서 이제 저를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상을 보면은 처음에는 현실 부정 단계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질서 유지만 하려고 그랬다. 네.
그다음에 홍장원과 그 곽종곤의 탄핵 빌드업이다. 이런 것들은 현실 부정 논리입니다. 뭐 거짓말이다 이러는데 그 거짓말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속이는 겁니다. 네. 이 윤석열의 거짓말에 있어서 우리가 좀 특이한 거는 네. 어떤 악의적 거짓말일 거다, 계산된 거짓말일 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 학증 편향이나 망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하은 작가가 쓴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에도 이 사람이 본 전두환의 굉장히 특징적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어느 선 이상으로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있다는 거야. 스스로. 그런데 그 흐름이 정하은 작가는 윤석열에서 그대로 재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한테 이거는 계엄이 아니라 개몽이야. 아하. 이렇게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낼 줄 아는 이게 아주 전형적 그 맥락에서 보니까 저는 이거 또 떠오르는 게 바이든 날리면 또 그런 맥락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본인이 스스로 그 믿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딴 사람한테 다 전파를 시키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은 와. 성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하. 자기 성찰이 불가능한 멘탈이라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딱 막아선다는 거야. 어떤 자기가 만든 논리가. 네. 그러면서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네. 자기 자신한테 호통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설득이 되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참 나는 그 정하은 작가의 놀라운 통찰력이 아쉬운 게 돌아가셨거든. 49살에 그렇습니까? 작년에. 젊은데. 그래가지고 난 대한민국 큰 지성이 무너졌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제가 굉장히 죽비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이었다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 2023년에 나온 책이에요. 예. 그 책에서 계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경고합니까? 윤석열이라고는 안 했지만 계엄 자체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란. 어쩌면 성공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네,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희가 그때 죽비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고 그 언론에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그 1년 후에 실제 재현이 됐으니까. 이 작가가 그런 통찰력을 발휘하는 데는 윤석열과 전두환의 독특한 풍모를 보는 건데 무엇이 딱 막아선다 이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불가능한 캐릭터다. 이게 무섭다는 거야. 성찰이 불가능하다. 전두환이 판결 받고도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거든요.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끝까지. 예. 그렇습니다. 죽을 그래서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10차, 11차 변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뭐 금단 증세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어제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조지호 청장이 나왔었는데 질문을 선망 증세 없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제가 아무래도 또 고발당할 발언을 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뭐 조심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조지호 청장이 선망 증세가 아니라 네. 윤석열의 금단 증세가 두드러졌다. 네 금단 증세도 그것도 선망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선망 증세라는 용어를 우리 암 환자들 가족들은 다 알 겁니다.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죠. 모욕감이죠, 사실은. 예.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아니 병 때문에. 그러면 그런 환자한테 체포 명령 내리면 안 되죠. 그건 뭐야, 그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대방 인격을 고려하질 않아요. 네. 예, 저번에 홍장관한테 술 먹은 것 같다는 얘기에 이어서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무슨 정신병자, 주정뱅이 네. 또는 선망 증세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은 선망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선망입니다. 예, 대부분 임종시에 많이 나타나요. 직전에 그게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가족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저는 그게 기분이 나빠요. 전 가족 중에 있어서 이 얘기 다 있었죠. 기분이 너무 우리 나빠요. 어르신들 모실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이 이제 죽을 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질문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이거 변호인이 전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변호인이 정말 이런 거 질문 저는 안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어쩌면 또 의뢰인의 요청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성찰이 불가능한 인간 집단의 가장 잔인무도한 네. 대목이 바로 이런 데서 얼핏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실 때, 뽑을 때, 또 국회의원을 뽑을 때, 네. 그 방송에서 하는 말 중에 자기 성찰적 언어를 어느 정도 쓰는가를 한번 꼭 보시라는 거야.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그런 언어. 그런 언어를 어느 정도 쓰는지를 반드시 보시라는 거야. 안 그러면은 위험한 인물이래요.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김용현이 작년 9월에 국방장관 올 때도 진짜 뉴스 토마토를 포함해가지고 저 사람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수십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최강 디펜스 코너에 사실은 김용현 올 때부터 계속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위험한데 아주 준비된 사람은 아니고 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네. 무모하게 위험하다. 대부분 그 국회나 어디 언론에 말투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 원래 김용현이란 멘탈이 있고 지금 하는 멘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다. 그런데 변했다고 저거. 예. 이거 무슨 일 벌인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신경을 썼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발당하고 이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확신범이라고 또 기소도 잘 돼요. 그런데 네.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제 그 헌재에서의 이런 그 변호인 대리인단의 질문을 이런 걸 보면은 네. 이게 윤석열식 사고방식의 일환이라면 이거는 일단은 본인이 살기 위해선 수단 방법을 안 가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자기가 직접 발탁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그 개헌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시를 내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대고 선망이다 뭐다 했다는 거는 이게 자칫해서 만약에 이런 경찰이라서 망정이지 어디 합참의장이나 합참의 작전본부장 같은 사람한테 그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전쟁이죠, 그러면. 아니,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큰일 날 상상이 안 돼, 상상이. 큰일 날 일이죠. 예. 요것도 하나 짚어보시죠. 요 얘기가 지금 케이블타이 특임단이 케이블타이 가지고 들어갔는데 특임단장 김현태가 이게 문봉쇄용이라고 진술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런 봉쇄용으로는 불가능하다. 어제 국회에서 시연도 다 했어요. 예, 했고요. 이거는 사실은 김현태 단장이 진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지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계엄 종사자 중에 다 정상 참작될 사유들이 일부씩은 다 있다고 보죠. 네. 절대 정상 참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엄중하게 최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을 딱 한 명 꼽으라면 김현태입니다. 김현태.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럽니까 이 사람? 아니 일단은 웃다가 뭐 이러나요? 그 중요한 태도 변화의 계기는 피의자로 입건된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곽종군 사령관하고 국회에서 이제 박범계 부승찬 의원한테 양심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만 하더라도 곽종군 사령관한테 의지하면서 본인은 그 억울한 군인으로 책임을 면할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도 그 이번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은 안 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사령관들 선을 우선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피의자 입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걸 밖으로 내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그냥 피의자로 입건하고 세게 조사해 버린 겁니다. 김현태를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살 줄 알았는데 검찰 수사하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줄을 잘못 잡았구나. 이래도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줄을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회유설에 영합해 버리는 걸로 이 줄이 맞나? 해가지고 바뀐 건데.
아주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인간이. 그리고 검찰도 예. 조금 그 김현태 이 건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괜찮았거든. 곽종군이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 부하들은 살려달라. 네. 이러면서 부른 거거든. 그렇게 한 건데. 이래서 양심선을 한 거라면은 이런 판을 좀 봐야 되는데 검찰이 널름 이건 시컨버리니까 이제는 사령관 말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살라고 갑자기 입건되고 이러니까 피의자 피고인 뭐 되면 중형이 예상되니까 갑자기 돌변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돌변이 그냥 돌변이 아니고 지금 케이블 타이에 대한 저 거짓말도 네. 최초에 본인이 그 국방부 앞에서 그 기자회견할 때는 체포용이라고 자기가 그래놓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선 체포용이 아니라 건물봉쇄용이라 그러고 이렇게 그 말을 바꿈으로써 자신이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한 거라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길게 저기 규명할 문제가 아니라 체포용이라고 한 거는 네가 얘기한 거다. 네. 그리고 초기 진술이 가장 순수한 진술이에요. 저 통상 그래요. 모든 사건에서도. 네. 예. 그래서 이건 뭐 박선원 의원이 어제 그 시연까지 하면서 다 입증을 했습니다마는 이 김현태가 이 말 바꾼 정도가 가장 심하고 네. 이렇게 되면 707 부대원들에 대해서도 말 바꾸기 시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예. 사실상 국회에 난입을 하고 강도짓을 하러 들어가 놓고 이제 저 국회 보좌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강도가 남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저항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자식 봐라 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지금 그런 폭동을 일으키네. 그렇게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게 폭동이건 뭐 난동이건 간에 어디서 일어났고 누구에 의해서 이게 시작됐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물리력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물리적으로 방어 안 합니까? 당연히 그거 뭐 오히려 정당방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놓고 남을 때려놓고 이제 지 주먹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저는 눈에 띄는 게 결국은 김현태 단장이 진술이 달라진 과정. 이것도 어쩌면 다른 쪽에서 회유하는 것도 국조특위에서 밝혀야 된다. 네. 왜 김현태가 말이 바뀌었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다시 또 회유를 받았느냐. 이것까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그 민주당 회유서를 예. 주장하면서부터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 뭐 누가 또 다시 회유했느냐. 네. 이 얘기까지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회유설에 그 저 707 단장 김현태가 성일종 국방위원장한테 자기 사법 과정을 면하고 해외 부대에 파병을 시켜달라고 이제 청탁을 했다는 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심각한데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저 어디 평화유지군으로 나가 있는 왜 한빛 부대나 네, 동명 부대나 이런 남수단에도 있고 레바논에도 있고 이런 데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그를 피하고 싶었던 거지. 도피성 파병을 원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측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지금 707 부대 부대원들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건데 그렇죠. 이거 버리고 떠나겠다는 얘기가. 본인이 책임자인데 단장이 그걸 버리고 자기는 살겠다고 떠나겠다. 그렇죠. 그리고 성일종 위원장한테 부탁을 했다는 뜻은 예. 국민의힘의 어떤 요구에 상당히 부응하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제는 줄이 바뀐 거지. 성일종 위원장이든 그 관련 만약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저는 상당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차관한테까지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앞으로 확인을 확인이 해봐야 돼야 되는데 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성일종 국방위원장한테 이거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박선원 의원이 이제 입법 과정에서 뭐 얘기한 거지만 케이블 타입 시연을 보여줬는데 성일종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니까 아주 급하게 또 정회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국방위원장도 내란의 종범이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이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범을 따라가는 게 종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국조특위 뭐 조사를 합니까?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이 사람들의 인간성이나 그 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연태는 707 부대원들을 위해서라도 네. 이번 계엄의 모든 심판 중에 가장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위증하고 네. 거짓말한 거에 대한 책임까지 보태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돼요. 예. 딴 사람들 다 정상 참작해도 이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이자는 안 돼요. 예. 왜 매우 이자도 부대에 있으면 위험한 인물이에요. 이런 기회주의적 처신이 조직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는가. 이 군인이 품격을 잃었을 때 그 조직의 폐해라는 거는 네. 이건 완전히 군중이 돼버립니다. 군대가 아니라. 야, 본인이 이렇게 군인이 예전에 우리 좀 전에 김재규 보여줬는데 김재규가 뭐 어쨌든 최후 진술 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부하들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 뭐 이게 뭐 김재규 잘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무슨 깡패들도 보수들도 내 보수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부하들 풀어달라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금 반대의 상황이 지금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나만 좀 살려달라. 어떤 위기와 극한 상황, 한계 상황에서 인간의 품위와 품격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저조차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건 인간의 참 연약한 측면인데. 네. 영화 타이타닉 보면 선장이 끝까지 배를 지키고. 그게 맞죠. 네. 쉽진 않지만 맞지요. 군인은 끝까지 자기 진지를 지키고 이런 거. 이러는 가운데서 어떤 자신의 어떤 마지막 품위와 자신의 어떤 체면 이런 걸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인이 그런 면에서 어떤 만천하의 비겁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이거는 그 폐해가 단순히 그 조직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군인의 실상이구나. 근데 엄청난 국민들에게 슬픔과 희망을 실망을 주는 거죠.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군법과 법의 엄정함으로 확실히 처리해주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이제 군이 어차피 회복하기 김연태 어렵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뭐 해유를 당했든 어쨌든 그리고 저걸 지금 여기 와서 이걸 정쟁화 시켜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그래서 해유시켰던 뭐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저는 끝까지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큰 줄기로 윤석열 피청구인 이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종범들까지도 저는 좀 그렇죠. 아니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김연태가 지금 가장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헌재 나가고 국방이 나와가지고 윤석열과 국민의힘 편을 들어줬는데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기 구명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배신감 느낄 겁니다. 난 그래서 김연태 단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앞으로 겪게 될 절망과 비극적인 상황은 본인이 조금만 성찰했으면은 없었을 일이다. 조금만 성찰했었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 분위기가 현장에 출동한 부대원이나 현장 지휘관들한테는 다 선처해주자는 분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참 판단을 좀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가 그 그릇을 깨버렸다.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쟤는 좀 안 됐다. 이게 바로 군인이란 직업의 비애구나. 명령에는 따라야 하지만 양심이 흔들리는 이 군인의 처지는 우리가 정말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각에 있고 동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의를 깼어요. 깨봤다. 본인이 발로 차버렸다. 본인이 깬 거예요. 알겠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